안녕하세요. 망한 간호사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네, 저는 동영상 업로드를 한 2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. 그동안 정말로 못 지냈습니다. 되게 신박한 안부 인사죠. 되게 못 지냈어요. 굉장히 우울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엄청 못 지내다가 겨우겨우 나왔습니다. 그래도 다시 이렇게 불특정한 구독자분들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좋아요.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우울증 이야기인데요. 제가 이렇게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된 계기는 제가 친한 언니가 술 마시면서 알게 된 언니였거든요.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술을 끊고 사람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단주 이야기와 식이장애에 대한 이야기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 언니를 보고 굉장히 많이 용기를 얻었어요. 나도 단주할 수 있어. 나도 식이장애를 이겨낼 수 있어. 나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어. 이런 용기를 얻었고, 저도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. 제 망한 간호사 채널 자체가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제 우울증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돼 왔는지,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,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. 먼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. 그 전부터도 이제 ADHD라고 하는 주의력결핍 증후군이 있었어요. 이거는 제가 정신분석 받으면서 받은 진단이고요. 가정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. 그리고 집안 형편도 안 좋았고, 학업도 엉망이었고, 교우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쓰레기 수집가였어요. 연애도 정말 못했고,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가서는 따돌림 당하고, 태움 당하고, 간호사 3교대 근무하면서 뭐 필연인지 우연인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고, 불면도 시달리게 됐었어요.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만성적인 불만 같은 것도 있었고,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어요. 근데도 이제 바깥으로는 되게 잘 지내고, 그런 식으로 만성적인 우울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 상태였어요. 그래서 저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나의 노력, 나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고군분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심리학 공부, 뭐 상담 공부, 뭐 정신건강 간호학 이런 거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고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신과 병동에 폐쇄병동에 한 4년 정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쪽에 다 관심이 있어서 그랬어요. 그랬고 그 전문 심리학 박사님한테 상담도 1년 정도 받았고 그 상담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독서 모임도 2년 정도 참가를 했었어요. 그러면서 되게 익명의 여러 사람과 같이 의사소통하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응어리 같은 거, 제 안에 있는 이야기 같은 게 수용되는 그런 경험이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약물 치료도 예전에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사도 오고 이벤트도 생기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을 먹기 시작한 거는 한 1년 정도 됐어요. 지금 약을 그러니까 1년 전에
그 병원에서 이제 임상심리사 선생님께서 정신분석을 해주셨어요. 정신분석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 옛날에 병동에서는 풀밭대리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. 뭐 IQ 검사부터 해서 뭐 MMPI, 뭐 HTP,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요. 검사지도 막 엄청 막 많이 해가지고 비용도 비싸요. 막 10몇만 원짜리 했었어요. 근데 정신검사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약물 치료를 들어갔고 지금도 약물 용량을 이제 증감해가면서 약을 먹고 있어요.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. 왜 사람들이 고혈압에 걸렸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 뒷골도 좀 땡기고 머리도 좀 뻐근하고 아픈 것 같고 나 가족력도 있어가지고 고혈압 아닌가? 하는 생각이 들 때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미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왜 우울증은 고혈압처럼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저도 그런 입장이거든요. 실제로 정신과 병동에 있으면서 퇴원해서 약을 안 먹고 그냥 막 방치하고 살다가 너무 악화돼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는 편이고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치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고 잘 조절돼 가고 있었어요. 이 정신과 약을 먹는 게 내 기분을 막 올려주고 막 마약같이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 감정 기복이 이만큼이었다고 하면은 한 요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우울하거나 약간 만성적으로 처져 있는 기분을 약간 끌어올려줘서 내가 일상생활 활동 같은 거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약물로 알고 있어요. 정신건강간호학에서 배우다시피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개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뭐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그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, 뭐 엔돌핀 이런 호르몬이 좀 잘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번에 잘 못 지냈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어요. 외부 요인은 딱 하나 있었어요. 그냥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야 될 돈이 저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냥 아주 작은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일상생활에서 부당한 일이 뭐 직장에서 뭐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상심으로 다가왔고 앞으로 이런 작은 부당한 일도 나는 못하는데 앞으로 나는 일상생활에 다 못할 것이야. 앞으로 나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굉장한 우울에 빠졌어요. 못 일어날 것 같은 느낌?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? 그런 막연한 공포심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리고 극단적인 사고가 너무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. 그 과정이 그 생각이 굉장히 디테일해져요. 점점.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뭐를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. 그렇게 하려면 나는 이거를 준비해야겠다.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어져요. 사람이. 그런 식으로 정말 극단에 치닫고 있었어요. 제 마음 사고가. 근데 제 안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생각뿐만 아니라 생애 의지 같은 것도 일말의 생애 의지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나름 극복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극단적인 사고를 미뤘어요. 그냥 예를 들면은 오늘 저녁에 하기로 했으면은 오늘 저녁은 일단 약 먹고 자. 그리고 내일 하자.
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뤘어요. 하루씩 미뤘어요. 하루 이틀씩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. 그래, 오늘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? 괜찮네? 이러고 넘어갔고, 그 다음에는 주위 사람한테 그냥 처음에는 이제 정리하려고 연락을 했어요. 뭐 잘 지내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, 이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힘을 주는 거예요. 내 주위 사람들이. 뭐 가족한테도 연락했고, 진짜 아무 사람한테나 연락하고,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연락하고, 뭐 막 다 연락했어요. 근데 다들 너무 잘해주더라고요. 뭐 제가 막 일일이 막 다 있잖아, 나는 되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,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. 그냥 평소처럼 연락했는데 너무 다들 반갑게 받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주위 사람으로부터도 연락을 이렇게 힘을 얻었고, 그리고 약이 저한테 잘 맞아서 잠도 되게 잘 잤어요. 약을 제가 원하는 만큼 약 용량을 제가 좀 조절을 융통성 있게 하고 있거든요. 약을 먹으면 또 잘 자요.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게 일어나요. 그러면 또 힘이 나서 그 다음날도 일을 하고 그랬어요.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미뤘거든요. 다 중단을 했어요. 중단을 하고 단기 목표만 세웠어요. 그 단기 목표는 하루하루. 단기 목표 1, 오늘 잘 자기. 단기 목표 2, 내일 잘 일어나기. 딱 목표 이거 2개만 정했어요. 그래서 이 2개만 성취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. 이것만 해도 정말 어려웠어요. 저는 뭐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, 그동안 하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다 안 했어요. 딱 이거 2개만 성취를 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잘 잤네? 오늘 잘 일어났네? 잘했어. 약간 요렇게 좀 조그마한 성취가 이뤄지더라고요. 그리고 친구들이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집에 막 놀러 온다는 거예요. 근데 막 좋으면서 싫은 거 있잖아요. 나 지금 우울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오면은 집도 엉망진창인데,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 정리를 했어요. 집 정리도 하고, 빨래방 가서 이불도 빨고, 뭐 세탁기 돌리고, 설거지하고 막 다 했어요. 다 하니까 이게 앞뒤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, 활동을 해서 힘이 났는지 힘이 나서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친구 맞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기분이 올라오더라고요. 또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, 사는 게. 그리고 또 친구들 와가지고 이제 막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되게 지지받고, 그러니까 또 좋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어떤 친구네 집에 가서는 이제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서 그 친구네 집도 가고, 그 친구네 집 가면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1시간 거리를 2시간 동안 갔는데도 괜찮더라고요. 되게 그 과정도 나름 뭐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도 되게 즐겁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 하나 또 꿀팁인데요. 우울이 수용성이래요.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제가 트위터에서 만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너무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샤워했어요. 저는 샤워할 때 머리 짧아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거든요. 이렇게 샤워 물 이렇게 맞으면서. 그러면은 또 몸에서 뽀송뽀송한 냄새도 나고 되게 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. 그래서 저는 우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씻었어요. 그러니까 좀 더 좋아졌어요. 그랬고, 이렇게 제가 우울증을 가졌던 히스토리, 그리고 제가 했던 애썼던 방법,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려봤는데,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.
제가 이렇게 슬럼프가 오기도 하잖아요? 근데 일어나자.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건.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.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고 선생님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사이기 전에 사람인데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야지 주위 사람한테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환자분들한테도 뭐 보호자분들한테도 여러 사람들한테 다 그냥 내 주변 사람들한테 우선 내가 제일 좋아야 되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장 좋은 거, 가장 예쁜 거, 가장 뭐 좋은 거 요런 것만 보고 듣고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넘어졌던 저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혹시 맘이나 좀 어렵고 힘든 분이 계셔도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제가 이런 짧은 영상 찍는데도 되게 선플이 많이 달려요. 고맙다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남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어요. 그래서 제 메일도 열려있고 댓글도 열려있고 제가 그동안 겪었던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주위에 막 그렇게 연락할 가족이나 친구나 뭐 사람이 없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선생님들 엄청 힘냈으면 좋겠고 저는 선생님들 편이라는 거.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. 다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. 부끄럽지만 이렇게 얘기 털어놔 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.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달아주시고 뭐 혹시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정신과 다니는 과정 어떤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상담받았던 과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하신다면 그런 것도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. 아니라면은 계속 그냥 간호사 이야기만 올라갈 예정이고요.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. 저의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